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을 담당하는 박준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경찰학 개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요. 향후 어떻게 여러분 시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히 몇 가지만 논의를 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일단 경찰학에 대해서 출제 범위를 하셔야죠. 출제 범위는 경찰 공지에서 발간한 경찰 실무 종합입니다. 그러면 경찰 실무 종합을 꼭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구매하셔도 되고요. 구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제 기본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경찰 실무 종합 범위에 모든 것을 내용을 다 포함시켰고 오히려 더 좀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절대 부담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경찰 실무 종합인데 그러면 출제 경향이 볼까요? 출제 가령 경찰 간부생 경간부, 그 다음에 일반 경찰 채용, 여긴 경체도 포함되죠. 경영 특채, 그 다음에 경찰 승진,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하다.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출제 비율에 차이가 있어요. 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출제 비율은 바로 경찰 간부와 경간부와 그 다음에 일반 채용이랄 때는 경영 특채까지 포함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채용. 이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바로 경찰의 총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기초이론이래요. 경찰 기초이론. 그동안 배워왔던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경찰 기초이론에서 나왔던 게 행정법 파트와 중복되더라도 파트를 나눠서 가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작용법에서 강론에서 행정법 강론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앞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끔 하고자. 그래서 경찰 기초이론이 이것이 30%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존에 있는 게 뭐냐? 바로 경찰 행정학이죠. 경찰 행정학이 기존과 동일하지만 약간은 더 학문적 성격이 약간 추가돼서 약간 깊숙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15%입니다. 플러스 새로 추가되는 게 뭐냐? 새로 추가된 것이 이거죠. 경찰 행정법입니다. 이 경찰 행정법은 일단 행정법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특질이 조금 있죠. 경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같다. 이것이 바로 35%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그럼 뭘까?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경찰 행정법은 이건 약간 학문적 성격이 있다. 근데 학문적 성격으로서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헌법에 바로 정신적 영역의 자유 중에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학문 예술의 자유를 배웁니다만은 대학에서 진리 탐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학문을 탐구한다는 것보다 그동안 그 각종 판례라든가 기출문제 분석해서 학문적 성격이 강한데 약간 다듬은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관식 논문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지선단향에서 또는 박스는 여러 가지 있죠. 5가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약간 까다로워요. 요게 35%죠. 그럼 35%라는 것은 바로 40문항 중에서 14문제죠. 14문항, 14문항. 그러면 이게 총론인데요. 이게 총론 파트인데 결국 이게 경찰 기초율이니 12문제고요. 행정학이 바로 15%니까 6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18문항 플러스 여기 14문항이니까 이게 몇 문항입니까? 32문항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한국경찰서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경찰서. 그 다음에 플러스 비교경찰서. 이 비교경찰서라는 것은 외국 경찰서입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5%예요. 5%니까 40문항 중에서 5, 4, 20. 2문제가 나오겠죠. 2문제 이하 2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 경찰학 강론이죠. 강론 파트가 과거에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50% 이상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만은 향후 2022년부터는 15%입니다. 따라서 15%이기 때문에 몇 문항이 되겠습니까? 6문항이죠. 6문항. 따라서 2문항, 6문항이고 8문항이죠. 그럼 32문항 플러스 8문항이니까 40문항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경관부와 일반 채용, 그 다음에 경영특채 똑같습니다. 근데 경찰 승진 시험 문제는 경정 이하, 즉 경감 이하를 시험을 보겠죠. 경정 시험 볼 때. 요건 출제 비율이 그동안 2021년 기출문제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총론보다는 강론이 많았습니다만 향후 이것도 내년도부터니까 2022년 지금 말하는 겁니다. 22년도. 따라서 출제물이 총론이 65% 내지 70% 나올 것이고 강론이 35% 내지 30%. 약간 실무 파트가 오히려 더 강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론, 학문적 측면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걸 주지시킵니다. 그런데 강의를 찍을 때는 어차피 자 보세요. 올 하반기 간부생들 71기 시험 보는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일반 채용 2차 시험을 준비할 학생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다만 2022년도 이렇게 강화된다는 거 아시고요. 따라서 이 강좌를 찍은 다음에 향후 2022년도 직군 공부하는 학생들은 초보자도 오늘 강의 들으면 토탈 22강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이 22회를 찍습니다. 22회. 강의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니까 88강이죠? 부담될 것 같지만 가장 천천히 나가면서
가장 아주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그 다음에 이해를 증식시켜갖고 시험 문제에 적중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88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됐죠. 그래서 관련된 법규범들이 개정되다 보니까 또한 인권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법들이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약간 삭제됐거나 추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찍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경찰학을 처음 입문하는 학생, 간부생이든 일반층이든 경영이든 좋고요. 그 다음에 승진도 공부하는데 오래간만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 올해 2021년도 간부생 시험과 하반기 2차 준비를 학생들은 이걸 들어도 좋지만 좀 신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약 64강으로 간략히 조만간에 또 한번 찍어서 올릴 겁니다. 글 보셔도 되는데 차라리 저 같으면 공부가 돼 있어도 여러분이 계속 문제, 기출문제 계속 문제 푸는데도 왜 점수가 확보 안 될까요? 그것만 보면 점수가 그냥 다 풀었는데 왜 점수가 합격 점수가 안 나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라든가 뭐 각종 문제 다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제도에 맞게끔 출제하면 시험장에서 이게 당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커버 못하면 문제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한번 반성의 의미로 이 강좌를 들어도 좋습니다. 너무 서둘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 충분한 시간제 여력이 있습니다. 왜 해서 그 얘기를 하냐면 뭐예요? 다섯 번째, 먼저 2021년도 1차 일반 채용, 일반 순경 채용이죠. 일반 채용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가 된 거 보면 시사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시사. 우리 최고 규범은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결정 난 게 2020년도 4월 달에 난 게 있습니다. 그 시위대가 불법 집회, 폭력 집회로 저거 하다 보니까 폭력 집회 시위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발동돼 갖고 그 당시 살수차를 바로 썼는데 그때 당시 누굽니까?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유언 결정 나왔고 살수차에 대해서 사용 요건이 바뀌었죠. 2020년도 하반기 바뀐 것이 여러분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을 하는 법률, 즉 경찰법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거기서 막 바뀐 거 하나하고 바뀐 문제하고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 헌법조서 유형 결정받았기 때문에 개정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알고 공부한 학생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과 느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2020년도 4월달 상반기에 헌법재판소 유형 결정한 게 또 뭐가 있냐? 경찰과 관계돼서 도로법 93조인가요? 91조에 보면 자 음주 운전하다가 만약에 적발됐을 때는 모든 면허증을 취소한다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게 유언 결정 났죠. 따라서 여러분 시험엔 2차 시험에 또는 내년도라도 간부생이든 요 부분에 일반 채용 2차 준비 학생도
그런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급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 강좌를 아주 좀 넓게 88강으로 찍는다는 걸 여러분이 주시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출제 경향과 어떻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선생님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자 5월 달에 경찰 실무 공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법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바로 내년도 2020년도 준비하는 학생도 그냥 이 강의를 들으면서 2021년도 5월 달 이후에 약간 법학, 행정법 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이 강좌가 이제 한 10몇 강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면 되니까 연유 마시고요. 충분히 2020년도 준비하는 학생이라든가 지금 당장 2021년도 간부생과 그 다음에 일반 채용 2차 준비하는 학생도 이 강좌를 들으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정도 안내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출제 경향에 보면 사실상 출제 경향이 사고력, 즉 이해를 요하는 게 있다면 20문제죠. 일반 체육은 간부성 40문제인데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 첫 시간에 들어간 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 같은 것은 사고력이 있어야죠. 이런 것은.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고력을 하는 게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 이게야. 그동안 뭘 싸움이냐? 경찰학교는 일반 층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경간부는 필수이기 때문에 충실히 40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책을 그대로 반영해서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일반 층에서도 너무나 쉽게 나왔단 말이죠. 왜? 조문 싸움이 있죠. 조문, 조항, 법에 대한 각 조문의 조항과 그 다음에 행정규칙도 조문 형식이 되어 있죠. 조항. 여기니까 이게 지식입니까? 이거는 그냥 혼자 독학해도 돼요. 독학. 그래서 학생들이 경찰학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학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재치 있게 그냥 법 조항을 그대로 해갖고 알맞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다 통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어보면 틀려요. 근데 결국은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일타 강사라 막 유명하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 일반층은 특히 40문제, 그 다음에 간부생들 2022년도 시험 볼 때 40문제 나올 때는 이 사고력을 요하는 게 최소한 경찰에서 16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지금은 한 3문제밖에 없어요. 3문제, 4문제. 일반 채용은 한 2-3문제.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력을 이해한 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자, 공부관이 5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선생님, 5년 동안 공부했는데 경찰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 잘못한 거죠. 착시 현상이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다 풀었고요. 몇 번 풀었냐? 뭐 10회도 했다는데.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달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두 문자 딴다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두 문자 따는 것. 근데 이게 두 문자 따는 거 가지고는 앞으로는 점수가 확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범죄학도 강의합니다만 범죄학에 대해서는 아주 암기 방법을 거의 많이 해줍니다. 근데 암기 방법은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특성에 따라서 암기 두 문자 글자가 가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걸 두 문자 따느라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담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현혹시키고자, 왜냐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뭐 두문자 따고 숫자 특강하고 막 이러는데 그건 바로 혹세무민에 불과하고요. 절대 관심,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혼자 정리해도 됩니다. 다만 일러두기는 뭐냐? 선생이기 때문에 앞에 강의와 뒤에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부담감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계속 뭐 유튜브 올리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앞으로는 향후 유튜브 올리는 선생일수록 오히려 사장들이 믿습니다. 저도 올립니다만은 올리되 바로 이해력이 높게 강의가 잘 되는 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오히려 강의가 안 되는 분들이 유튜브 자꾸 올릴수록 사장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선생을 자기가 익숙했기 때문에 듣겠지만 40문제 나올 때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는 서서히 변별력이 생길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오늘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가제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신청한다면 교과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충분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경찰학 OT를 간단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첫 시간 교재는 10페이지입니다. 자, 경찰과 경찰학 1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초가지 고찰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첫 시간에 경찰 개념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바로 졸레는 색입니다. 졸레는. 과연 경찰이란 무엇인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경찰의 개념 공부할 때 일단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경찰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다. 또는 이것이 행정법학에서도 행정의 개념, 경찰과 행정 유사하죠. 행정의 개념은 바로 다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왜? Why? 그럼 오늘 첫 시간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문화 때문에 문화.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등에 의해서 개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일단 볼까요? 인간의 문화가 뭐냐? 여러분이 흔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볼까요? 바로 종교, 예술, 학문, 뭐 이런 것을 문화라고 배웠잖아요. 건축 문화 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공동체에서 살면서 인간들이 학습되고 배우고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거, 일반에 통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넓게 보는 거야. 그럼 문화는 시간과 지역적 공간, 그 나라마다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바로 경찰의 개념도 문화이기 때문에 자 볼까? 예를 볼까요? 자, 종교 문화. 그 다음에 학문, 예술, 뭐 기타 쭉 볼까요? 가령 우리가 인간의 필요성 볼까? 건축문화. 이건 한국사 시험에서도 잘 나오죠. 가령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좀 차이가 있죠. 건축문화도.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건축문화도 차이가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어떤 바르크 양식의 문화라든가 건축 문화 그런 것도 다 서양 나라마다 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 행정 볼까? 우리 행정
이때 행정은 경찰행정, 특별행정이 우린 공안행정이죠. 그 다음에 일반행정, 그것도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국의 경찰 개념과 우리나라 경찰 개념이 같을까요? 크게 보면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미업계 경찰 개념이 같을까요?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도 문화죠. 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범죄가 되죠. 범죄도 문화죠. 그래서 범죄의 시험에 나오면 범죄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절대적인 게 아니다. 즉 시간과 그 다음에 지리적, 공간적, 즉 각 나라마다 법 규정이, 범죄 규정이 달라요. 어느 나라는 여자가 차도로 안 쓰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차도로 안 써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영미문화는 바로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서 처벌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 유교문화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간통죄 같은 게 있었어요. 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근대 국가를 이제 배우겠지만은 근대 국가부터 법 출시에 와서는 바로 사회적 합의가 법을 반영했기 때문에 근대 국가 이전엔 절대 국가 왕정 정치는 전단적으로 절대자 한마디에서 좌우됐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정서가 중요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정서가 바뀌었죠. 이제 간통죄 폐지하자. 이게 다수입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죠.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은 바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쉽게 해서 건축 문화도 시간에 따라서, 우리 요즘은 패션 문화, 음식 문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체득화되고 일반화되고 이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넓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경찰의 개념이 다의적 개념이냐? Why 했잖아요. 쉽게 해서 지리적은 뭐야? 각국마다. 각 나라는 어때요? 각국마다 지리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각 나라마다 땅에 지리적으로 나눠 있죠. 각국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다 이거. 문화의 차이. 문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화는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유동적이죠. 시대와 바로 역사에 따라서 시대성 또는 굳이 한다면 역사성 이렇게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되고요. 흐름에 따라서 변천되기 때문에 고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의적 개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결했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범죄는 고정적 개념이다. 이게 시험 문제 한 여러 번 시험에 일반 시험과 간부성 시험에 승시험에 몇 번 나왔죠? 5번? X죠. 그럼 범죄라는 개념은 유동적 개념이다. O죠. 법이라는 것은 가끔은 바뀐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간통죄는 현재 없어졌어요. 과거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나중에 헌법에서 배우겠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자기결정권,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학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떻게 보였냐? 볼까? 법을 위반하는 게 범죄인데요. 범죄학도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도 관계되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우리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사회입니다. 사회. 국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목적장이죠. 사회 공금의
안녕과 안녕 and니까 and 나눠볼까 밑으로? 공공의 질서 그 다음에 유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직접적인 목적이나 간접적이든 우리 경찰직은 직간접적으로 다 이걸 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개념이 배웁니다만은, 그래서 형식적임의 경찰임과 실질적임의 경찰임은 잘 나오죠. 그때 자세하려고 일단 볼까요? 공공은 전체로서 우리는 공법장인이죠. 다수의서 경찰은. 그래서 공공의 안녕. 요게 성법이에요. 묻지 말고 그냥 성문법. 성법이라는 것은 이를 성자, 그런 문자. 문자로 이루어진 법, 몇 조 이렇게 하면 공공의 질서는 문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불문법입니다. 아니 불자, 그럴 문자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관념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가령 공구관념은 고정적 개념에 담은 X죠. 공구관념은 유동적 개념이다. O가 되겠고, 불법도 이거 법이기 때문에 공구의 수는 고정적 개념이다. X죠. 공구의 수는 유동적 개념이다. O가 되겠죠. 그 다음 유동적과 상대적은 같은 말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유동적,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화를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났으면 최대한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오리엔트 시간이기 때문에 첫 강은. 자, 이걸 배웠으면 두 번째 볼까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3번 볼까? 1번. 공구관념과 질서는 유동적 개념이다. 시험에 채용과 일반 채용, 경관, 그 다음에 성시문제, 빈출이었죠. 많이 나왔죠. 옵니다. 그 다음에 GM 사이클스는 뭐라 했냐? 만약에 나중에 범죄 원론, 여러분 범죄학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찰학에서도 생활안전론 파트에서 나옵니다. GM 사이클스는 뭐라 했냐? 자, 범죄라는 것은 문화기 때문에 여기도 문화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고정적이 아니고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체되는 겁니다. 시대성, 역사성.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GM 사이클스는 범죄를 사회 규범에 대한 위반 행위에서, 법 규범을 위반 행위에서 역사적, 그 다음 문화. 이것들이 다 인간이 만든 게 필요해서 만든 게 문화입니다. 문화적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정의했다. 이것이 과거 일반 책이 나왔고 간부성 나왔지만 승시험의 최근에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배우는데 왜 이거부터 배우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밑줄 그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오늘은 강의할 때는 밑줄 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 중심으로.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변천 과정 고찰. 왜 느닷없이 우리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 변천 과정 고찰 교과서마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전 세계 국가가 약 21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아마 217개, 9개.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모든 나라 문화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비교 검토하다 보면 학문이 구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크게 학문을 구축할 때는 다 모든 나라를 비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선진국을 기준해서 바로 대륙법계
대립기구 문화에도 되고 문화 속에는 경찰도 포함되죠. 대립계 경찰, 그 다음에 영미법계 경찰, 그것도 문화죠. 법도 문화고 경찰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립법계는 크게 어디냐? 이게 바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근데 미리 우리는 우리는 대립법계 중에 독일 법학이 주가 됩니다. 물론 프랑스도 영향받은 게 있지만 역사적으로 바로 형사법이든 헌법이든 그 다음에 경찰 행정법이든 범죄학이든 보면 범죄학보다는 일단은 주로 독일 위주로 영향받았습니다. 일부 프랑스 영향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몇 군데에서만 나오지 거의 안 나옵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영미 보겠습니다. 왜 영국과 미국은 지정적으로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같이 묶을까요? 미국은 바로 신구 교도 간의 갈등, 구체제 구 종교하고 총비도, 즉 신체제 종교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이게 1620년 무렵에 10세기 초 1620년 무렵에 그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영국인들이 대륙을 타가지고 어디?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이 있는 미국에 가서 정착합니다. 여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갔다. 어느 전 세계 국가 가더라도 우린 김치를 먹습니다. 문화는 전파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미 문화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립법계 보면 영미 문화는 이걸 뭐라 하냐? 묶어서 구라파라 해요. 구라파. 구라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간부성 시험에 안 나옵니다. 구라파 몰라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대립법계 경찰을 영향받은 건 뭐냐? 나중에 보지만 우리가 일본에 영향받았잖아요. 일본 지배체제에 일본이 근대 국가를 만들 때 신문화, 신무기 같은 거 제도를 받아들일 때 대립법계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법도 대립법계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부터 미 군정기 우리나라는 이제 영미문화가 이제 서서히 영미문화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짬뽕이 되는 거죠. 절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대립법계 경찰은 전통적으로 대립법계 경찰은 유럽 대륙은 어때요? 국가 간의 경계선이 딱 구분할 수 없는 선으로 국경지가 있지만 막다르죠. 그럼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게 중앙집권령이 좋죠. 그래서 대립법계 경찰은 바로 국가경찰입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영미법계 경찰은 바로 자치경찰입니다. 그 나라 문화예요, 이것들이. 자, 영국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보면 일본도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가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잉글랜드 본토고요. 여기 웨일즈고요. 여기 스코틀랜드고요. 그 다음 아일랜드 땅이 있는데 여기가 북아일랜드고요. 남아일랜드. 그렇습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잉글랜드 영국이 웨일즈를 침략해서 잠식했고 스코틀랜드도 자기 영역을 넓혀서 스코틀랜드 영국화 시켰고요.
북아일랜드도 영구화 시켰습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일본도 바닷가에 있는데 제국주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가 봐. 육지로 올라가래. 잠깐만, 육지로. 요즘 최근에 뉴스 본다든가 비참한 이런 얘기 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일본에 7.2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조만간에 일본 육지가 바다로 침식해서 사라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지국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사는 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리 육지로 더 땅을 넓히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많은 지배했었죠. 호주도 한때 영국의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연방국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던 영국 사람들이 바로 1620년 무렵에 종교 갈등에서 육지를 넘어서 쭉 가갖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인디언과 싸우면서 정착해갖고 미국 역사가 1770년 버지니아 인권선언 또는 권리장전 또는 헌법이라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들어진 영국엔 연방국가다 보니까 축구팀이 잉글랜드 팀이 있고 웨일즈 팀이 있고 스코틀랜드 팀이 있고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팀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여기서 출발했어. 일본에 영향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가철 갔어요. 국가철은 한식구니까 직관형이야. 일사불란하게. 자철철은 분권형이야. 자, 천천히 간다 했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린 무슨 민족입니까? 뭐 배달민족, 한민족. 그런데 우랄 아이탈족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영국 사람들은 바로 무슨 족입니까? 섹슨 민족이라래. 섹슨 민족. 섹슨 발음 이상해요? 섹슨 민족이라래요. 성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섹스 민족입니다. 섹슨 민족은 주민자치 전통이 있는 나라야. 처음에 어떻게 했냐? 섹스 민족은 인구가 적을 때는 헌드레드 10명 단위에서 여기서 경찰을 선출해서 자기 지역을 치안시켜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10인조, 10인조, 그다음 헌드레드 100인조 100가구당 그래서 책임자들 좀 뽑아가지고 바로 100인조 그 다음에 카운티 마을이 커지면서 바로 카운티 와서는 이때 셰리프 보안관을 뽑습니다. 보안관 이런 전투의 나라야. 그래서 자치경찰이야. 지역마다 스스로 지역 주민들이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키겠다 이런 전투의 나라예요. 이 바닷가가 그래요. 특히. 그래서 이런 문화다 보니까 자치경찰 같다는 거. 근데 볼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할 때 행정에서는 뭐라 합니까? 자치야 자치. 주민자치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에 부합한 것은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 이게 가장 민족이야.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분권형은 지역마다 뽑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예산에 따라서 경찰이 얼마 없죠. 다 별개 식구들이야. 집권형은 국가처다 보니까 가령 경찰청이 위에 있고 지방청들이 쭉 있고 강 밑에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대 발서가 쭉 있고 명목상은 지역마다 나눠 있지만은 한 지휘체계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계측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21년도 와서는 국가처가 자치경찰 이렇게 운영한다 하지만은 지휘체계는 총장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그 다음에 수사경찰
다 지휘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달라요. 그럼 국가처는 경찰청이 직접 지휘할 수 있고, 다음에 자치구청은 바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지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권력은 서로 이웃 간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경찰이니까 경찰력은 미약하겠지만 지역 주민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이 나중에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가 나중에 어떻게 오늘날 얘들도 경찰관을 뽑습니다. 옛날에 선출했지만 뽑는데 책임자는 아직도 선출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여기는 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대립법 경찰은 서서히 우리나라도 국가경찰 대립법계 직권형으로다가 지금 자치경찰 도입하듯이 자치경찰의 장점을 따으려 해요. 상대적으로 자치경찰은 민주주의 인권 존중지에 부합되고 지역 주민의 찬사받을 수 있어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점이 있다면 경찰력이 부족하고 능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얘네들도 자치경찰의 국가경찰의 장점을 따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 그림으로 볼까?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 이제 땅으로 볼까? 행정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 집안 땅이 이렇게 생겼다 치자고 이렇게 생길 리가 없지만은 처음에는 자, 자치경찰 할 땐 지역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가 이제는 자치경찰이 문제 있으니까 얘들은 자치경찰을 두세 개를 합쳐서 하나에 묶어서 광역화 시키려고 해요. 그 지역을 자치경찰을 광역화 시키던 것은 경찰력을 통합시켜서 능성을 강화시키려는 거야. 민주주의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능률성을 강화시키자. 그래요. 이걸 절충이라는 겁니다. 절충령. 그래서 전 세계 추세는 오늘날 모든 제도는 완벽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전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크고 반면 영민은 인권 침해 소지가 적지만은 상대적으로 능성, 기동성 이런 게 문제 있다 보니까 절충력으로 가는 나라가 오늘날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립법계, 즉 일본에 영향받아갖고 가보경쟁 이후부터 대립법계 경찰을 영향받다가 미 군족이 이때부터는 서서히 영미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도 절충력을 하고 현재 지금 드디어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이원화시켰고 그 와중에 이제 수사경찰은 또 따로 수사경찰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중심이 대립법계에 영향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게 대립법계 경찰 개념 변청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립법계 경찰 개념 변청 과정 요 배우기 전에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 문화를 보는 겁니다. 바로 대립법계 방금 전에 배웠듯이 대립법계 경찰의 형성 과정 어떻게 중심으로 형성되느냐 이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반면 이거의 반대가 상대 개념이 영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미 문화를 보실까? 영미 문화 즉 영미법계 법도 문화죠. 경찰도 문화입니다. 문화를 해야 돼. 경찰 다시 한번 볼까요? 법도 문화고 경찰도 문화죠. 법도 문화고 경찰도 문화죠. 그 다음에 대립법계 여러분 그 나라 법체계도 경찰과 맞물리겠죠. 그럼 대립법계 경찰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영미법계 경찰의 형성 과정 가볍게 본 다음에 10분간 쉬어보겠습니다. 자, 대립법계는 아까 했죠. 국가경찰 했습니다. 육지가 국경이 서로 맞닿으니까 침략이 많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국경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땅이? 지금 봐요. 가다 보면 고구려 백제 땅이 따로 이게 보입니까? 붙어 있죠. 그동안 침략이 많죠. 그래서 강력한 국가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동력이 있는. 그래서 대립법계는 바로 왕권을 위해서 통치 수단으로서 통치 수단 경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경찰은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신여. 즉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 바로 경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립국계 경찰은 바로 시험에 잘 나왔던 통치권적 개념에서 유래했다. 자치제 개념하면 안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경찰, 영미문화 빨리 알아둬야 돼. 만약에 대립법계는 왕권을 위해서 경찰이 필요했는데 자치제적 개념에서 유래했다면 X, 기출문제입니다. 자치경찰은 영미죠. 반면 볼까? 영미는 바로 아까 벌써 섹스 민족은 자기 지역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전통이 있는 나라였다. 오늘날은 경찰 뽑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치안 유지하다가 오늘날 즉 주권자죠. 시민들이 경찰을 만들어준 거 봅니다. 위임해준 거로. 그동안 주민자치정책에 따라서 자치경찰을 스스로 해왔던 것을 이제 오늘날 경찰군은 뽑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주권자의 시민들이 경찰권을 위임해준 거예요. 위임해줬기 때문에 경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 국민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바로 주민자치제, 자치체적 개념에서 경찰이 유리했다. 그래서 자치경찰입니다. 주민 스스로 했던 것이 이제 알아두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죠. 그러면 경찰과 시민, 넓게는 국민 같은 말이죠. 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받는가? 출발이 이러다 보니까 얘들은 왕을 위해서는 권력층을 위해서는 봉사했지만은 그 왕 권력층을 위해서 오히려 백성 시민들에게는 명령 강제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민 관계는 대립 관계로 본 거야. 특히 신분 관계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 개인의 인권보다는 왕, 권력자, 위정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바로 경찰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 또는 위정자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거꾸로 그 밑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괴로웠겠죠. 그래서 대립관계니까 이건 뭐라 해?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였다. 경찰이 우월적 관계했다 이게야. 또 상하관계다. 상하관계 또는 수직관계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경찰과 이 시민관계는 어떻게 받는가? 시민들이 경찰을 위임해 준 거로 봤기 때문에 바로 비례관계, 대등관계죠. 비례관계 또는 대등관계, 수평관계 그렇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따라서 요것 때문에 보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립법계는 경찰이 왕, 즉 권력층 위정자들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혔죠. 경찰이 시민에게, 국민에게
서비스가 아니라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강조했다. 하면 여기는 바로 경찰과 시민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대등 평등관계. 왜? 주권자의 시민이 경찰을 만들어준 거로 유임해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바로 뭘 강조했냐? 경찰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봉사가 뭐야? 서비스하는 것을 강조했죠. 봉사, 즉 서비스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볼까?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어느 나라가 자, 이걸 고민했을까 봐. 경찰이란 무엇인가? 이거하고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야, 경찰이란 무엇인가는 어때요? 경찰의 상대권인 경찰의 상대방인 시민에 대해서 뭔가 고민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기 독단에 빠집니까? 그렇죠. 경찰, 즉 경찰, 내가 경찰이다. 나는 무엇인가? 자기 독단, 도구마에 빠지죠. 근데 경찰 활동이란 뭐야? 자기 독단입니까? 나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 즉 시민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그래서 경찰동은 무엇인가가 이게 영미무라고요. 대립법규는 경찰동은 무엇인가? 여기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다가 어디냐? 시험에 많이 나왔죠? 경찰의 역할, 같은 말이 기능을 강조한 것은 영미입니까? 대립입니까? 영미다, 이게. 그래서 경찰동은 무엇인가? 경찰 활동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은 시민들에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것이 영미문화다. 대륙은 경찰이란 무엇인가? 자기 독단에 빠지다 보니까 명령 강제는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해보면 나중에 형식적으로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배울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바로 요것이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는 권력적 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한번 따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그렇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미리 암기해둬야 되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 개념 볼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은 내용을 따라서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요. 서비스는 일로 안 들어오죠. 실질 내용이 명령 강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유래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아니면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행정법에서 유래한다. 시험 잘 나와. 프랑스 X, 독일입니다. 그러면 영미는 행정법의 아버지는 행정에서 보였지만 가무생들은 행정학의 아버지는 1887년 위드릴술입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라는 저서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 영미문화예요. 그래서 얘들은 행정이 발달해서 행정학이, 영미는 행정학.
행정학. 위드리스는 미국 사람이죠. 행정학이 발달했던 서비스 학문.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권력주장이 추가됩니다. 물론 반드시 권력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권력주장이 되지만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대부분 일반론적으로 권력적 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이 흐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10분간 보고요. 오리엔테이션 보고요. 10분간 쉰 다음에 이걸 배경으로 해서 두 번째, 대륙법계 경찰개념 변청 과정을 어떻게 봤는지 아시면 되는 거. 흐름만 파악하고 여기 흐름 중에서 전 근대국가와 민주주의 개혁이 일어난 근대국가 그 구분 개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분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